비용 줄이려고 하면 이제 합지를 많이 고려를 하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합지를 추천하지 않아요. 가성비 따지다가 엄청 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집들이 전부 다 하자가 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계속 보수 들어가고 결국은 다 뜯어내거나 엄청나게 비용을 물어주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문짝 문틀을 무조건 다 철거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리폼을 하셔도 되고요. 재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공사 계획을 잡을 때 공사 예산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정말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 주의해야 될 것들, 마감재를 선택하는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탈 인테리어 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 줄이는 방법 너무 많죠. 첫 번째는 일단 자재를 좀 저렴한 거 사용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셀프로 할 수 있으면 셀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겁니다. 자재를 저렴하게 사용한다는 거는 무조건 싼 거를 사용해라 이건 아니고요. 인테리어 형식이나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 너무 다 따라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토탈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법적으로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실내 건축 건설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실내 건축 면허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그 운영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그 비용을 분명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BRP 사업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BRP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8년을 무이자로 100%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좀 복잡하고요. 또 엄격한 자재의 기준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회사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국민 평수 토탈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공사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면적이 가장 넓은 곳부터 해야 되고요. 입주하고 나면 나중에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도 먼저 해야 됩니다. 넓은 면적이 차지하는 도배는 무조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구 가려지는 부위들 이런 부분 도배 꼭 해야 되느냐, 이거 비용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아끼는 거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확장 재단열 공사 같은 거, 샤시 공사, 이제 바닥재 지금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공사들인데, 특히 확장 단열 공사 같은 이런 기초 공사들은 나중에 안 하고 나면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꼭 이거는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3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려는데요. 가성비 인테리어 이거 가능할까요? 야, 3천만 원이면 구조 변경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마감 공사 위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발코니 외창은 그냥 재사용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우리 침실 쪽으로 봤을 때 침실 내창 기준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욕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일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어요. 덧방으로 시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배 같은 경우는 뭐 실크지냐 합지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차이가 나지만은 실제로 실크지하고 합지 자재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 시공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 조명 위치에 조명만 바꾸시고 스위치 콘센트 바꾸시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장판도 정말 잘 나오고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장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가구는 싱크대라든가 신발장은 꼭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셀프 인테리어로 우리가 진행했을 때도 한 2,500만 원 안쪽, 근데 부대 비용이라든가 또 뭐 철거 비용이라든가 폐기물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부가세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한 3천만 원이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반셀프 인테리어 하려는데 공용부 합지가 좋냐 실크가 더 낫냐,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있을까요? 당연히 합지가 가성비가 있죠. 비용 줄이려고 하면 이제 합지를 많이 고려를 하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합지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은 인건비 때문에 이게 비용 차이가 한 50만 원, 60만 원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바탕면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바탕면이 울퉁불퉁하고 이래가지고 합지를 시공하면 전면 풀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벽지가
바탕면을 그대로 투영을 시켜버리고요. 실크는 봉투 발음으로 이제 시공이 되니까 그래도 테두리 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 벽 전체가 판판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50만원, 60만원 정도라면 합지보다는 실크가 낫습니다. 기존 마감재를 재사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화장실입니다. 기존 타일 자체가 들뜸이 없고 방수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덧방 시공해도 문제없고 괜찮고요. 뭐 화장실이 좁아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실이 양쪽이 1cm 해가지고 전체 욕실이 2c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좁아지는 거 못 느껴요. 그래서 가성비 인테리어에서는 덧방 시공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문짝 문틀인데요. 이 문짝 문틀을 무조건 다 철거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리폼을 하셔도 되고요. 재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실이에요. 욕실. 예전에 우리 욕실의 문짝들은 목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물에 부풀어져 가지고 상하거나 이게 좀 험한 게 많은데 이거 리폼해서 재사용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타일입니다. 타일 중에서도 발코니나 현관 타일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 타일이 멀쩡하다면 가성비 인테리어에서는 굳이 꼭 다시 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 재사용 반대하는 품목도 있으세요?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샤시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너무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 마감재나 시공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도장 같은 마감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도배로 하는 마감이 있는데 석고벽을 한번 치는 겁니다. 콘크리트 벽에 석고를 한 번 딱 치고 도배를 하게 되면 몰딩 걸레바지 없는 그런 시공도 가능하고요. 바탕면이 거칠지 않고 석고벽으로 반듯하게 잡히기 때문에 면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비용적으로는 도배하는 거에서 석고 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비용 자체도 거실 주방만 딱 보면은 3면에서 4면 정도면 되니까 거의 150에서 200선이면 충분히 도장 같은 마감을 그 정도 비용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단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일반 벽지로 그냥 시공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좀 입체감이 있는 좀 두꺼운 벽지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요. 도장 같은 그런 질감을 내는데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마감재 중에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은 마감재는? 면적이 넓은 거에서 고르자면은 마루입니다. 마루에서 동아자연마루에서 나오는 나투스 듀오가 가장 좋습니다. 퀄리티도 훨씬 좋고요. 두께도 두껍고 내구성도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추천을 해드릴 마감재입니다. 반대로 돈을 2배 버리는 시공이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성비 따지다가 엄청 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LX 하우시스에서 나왔던 에디톤이에요. 대부분 집들이 전부 다 하자가 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계속 보수 들어가고 결국은 다 뜯어내거나 엄청나게 비용을 물어주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작년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몇 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기술자들을 내가 직접 불러다가 내가 직접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래서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서는 이 기술자들의 이제 능력,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해주느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각 공정의 기술자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책임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은 내가 공정계획을 어떻게 잡고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마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기술자들의 경험이라든가 또 실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기술자, 싼 기술자만 불러다가 하시는 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관리적으로 부실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샤시라든가 단열 공사 같은 건데요. 샤시가 어떤 걸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샤시 주변에 단열재가 이 샤시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이 됐느냐, 보온병 시공이 어떻게 완벽하게 됐느냐라는 어떤 이 이론적인 이런 과정과 시공 순서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샤시 시공자는
와서 샤시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이후에 마감하는 뭐 목수라든가 다른 또 시공자들은 또 본인이 하기로 한 그 일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완벽한 밀폐 시공을 하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샤시를 좋은 거를 시공해도 이게 완벽한 시공은 되지 않습니다. 패티만 입고 외투 입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 좋습니다. 겪어봐야지 압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뭐 평가를 찾아보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100% 신뢰하고 맡기기는 아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빠듯한 예산 안에서 애매한 순간들, 가성비를 따진다면 장판, 마루. 당연히 가성비 따진다면 장판을 선택해야 됩니다. 강마루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렴한 강마루들은 너무 잘 찍히고요. 내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지고요. 오히려 LX에서 나오는 엑스컴포트 같은 이런 장판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비용적으로 가성비를 따진다면 조금 더 밑에 단계에 있는 장판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결로 곰팡이가 진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냥 닦고 사는 게 나을까요? 탄성 코트를 재시공하는 게 나을까요? 곰팡이 닦는 걸로 어차피 해결이 안 되고요. 오히려 탄성 코트는 끈적임도 너무 많고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코니에는 무조건 결로 방지 단열재를 먼저 시공을 해야 돼요. 요즘은 건설사들도 무조건 이 결로 방지 단열재를 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일반 수성 도장만 해도 결로가 거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반 수성 도장보다는 시중에서는 세라믹 도장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라믹 도장 같은 경우는 기능성 도장들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결로나 곰팡이가 덜 생기는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곰팡이는 꼭 제거를 하고 이런 시공을 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빠듯한 예산 안에서 중문하고 싶은데 중문해 마라.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중문은 기능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외부의 온도 차이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방풍실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복도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계단실이 밀폐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안팎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중문의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디자인적으로 현관에 깔려 있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게 지저분해서 좀 가려주고 싶을 때 이 중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문의 위치가 구조적으로 복도 끝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중문들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할 때 공사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어떤 자재들을 사용해야지 가성비 있는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기술자분들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감 품질도 달라지겠지만, 공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좀 미리 준비해 놓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계획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팁들을 공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